9.7 주택 공급 대책. 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입니다. 그동안 나온다고 참 말들은 무성하게 많았었는데, 예, 이번에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문을 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요약본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번에 9.7 대책에 대해서, 예, 이러저러한 논평들을 많이 해 놓으셨거든요. 예,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 저도 요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 9.7 주택 공급 대책.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을 한다. LH가 땅 장사를 접고 직접 시행을 한다. 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헤드라인 타이틀을. 밑에 5줄로 좀 적어놨는데, 보시면은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25년이에요. 그죠? 26, 27, 28, 29, 30. 5년 동안 매년마다 27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이 공급은 착공 기준입니다. 착공 기준. 완공이 아니에요. 착공 기준. LH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개발하겠다. 지금까지는 LH가 토지를 조성해서 공공택지를 만들면 그렇다가 이제 민간 건설사에 팔았죠. 그죠? 팔아가지고, 민간 건설사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직접 개발을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공을 하겠다. 시행사로 나서겠다는 거죠. 시행사로 나서겠다. 물론, 자기들 공사할 여력은 없으니까 LH가 이제 민간 건설사에다가 도급을 주겠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 자, 민간 사업자, 설계, 브랜드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죠? 서울 주요 지역 공공임대 임대를 재건축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자, 서울에 보면은 영구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LH 소유겠죠, 그죠? 공공임대주택이니까, 예, 그것들을 재건축을 해서, 예, 용적률을 확 올려서 재건축을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예. 그리고 민간의 재정비 사업, 재정비라면 재건축, 재개발이 되겠죠. 민간의 재정비 사업 규제도 완화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조금만 더 보시고요. 자, 이분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고, 저도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봤었고, 발표한 내용을. 그리고 그 뒤에 기자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예, 그 내용들까지도 좀 봤습니다. 자, 정부가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 이를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파는 대신 직접 사업 시행자로 나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새로 신도시를 짓는 대신 기존 2,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 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핵심 역할을 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특례 확대도 검토된다. 강남, 강서 등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전면 재건축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고밀도 개발한다. 라고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예,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예, 공공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공공주택을 짓겠다. 예, 공공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예, 부동산 관련 정책은 아파트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은 공공입니다. 공공. 보면은 역대 보수정권과 진보정권, 민주당이 집권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예, 공공주택이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보수정권 현재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예, 민간주택 공급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 내용들 원문을 보시면 원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신 분 있을 건데, 자,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해가지고 9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저는 이 보면서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6가지 정도로. 6가지 요약이 됐는데, 뭔가 하면 첫 번째입니다. 착공 기준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착공 기준으로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자, 요거는 이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전체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예. 수도권에 135만 가구.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매년 27만 가구예요. 매년 27만 가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1개 신도시가 하나씩 생긴다는 의미로 어마무시한 공급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부의 생각은 이런 거겠죠. 지금 서울 수도권 집값 오른다고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퍼부으면은 예, 집값 상승 안 돼. 안 되니까 지금 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135만 가구 넣어줄게. 5년 안에 착공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매우 강력한 공급 폭탄의 시그널을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수치는 나왔어요. 얼마나 넣을 거야? 예, 135만 가구를 넣는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누가 넣을 거야? 예, 공급 주체는 민간이야? 공공이야? 예, LH, 공공이 하겠다는 겁니다. 공급 주체는 LH가 공공 택지를 직접 개발해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 그 이전에 보면은 이제 택지 조성은 LH가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해가지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하게 되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은 당연히 시공을 안 하죠. 땅은 사놓고 논리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그 땅을 갖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돈 손해보고 예,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안 되더라. 공급의 안정성을 좀 해치는 요소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아파트 건설을 시행해야겠다. LH 지금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LH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 LH를 혁신하고 조직 개편을 해서 LH가 직접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 물론 민간 건설사에 도급을 주는 공사는 직접 도급을 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공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결국은 예, 가격을 많이 낮춰야 되겠죠. 가격을 많이 낮춰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LH에서 민간 건설사에 도급을 주는 금액도 높을 수가 없겠죠. 높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러면은 1군 시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LH 하면은 지금 임대주택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LH 하면 임대주택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지금 LH가 시행하는 주택 건설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김윤호 장관이 발표를 하고 나서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예, 장관님께 그렇게 묻더라고요. 요거 LH에서 그 공급한다는 공공주택은 임대냐, 아니면 공공분양, 공공임대냐, 공공분양이냐라고 물으니까, 예, 장관이 한 이야기가,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그거는 뭐 LH의 뭐 구조적인 그 혁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런데 전부 다 공공 임대도 아니고 전부 다 공공 분양도 아니다. 적절하게 섞여 있을 것이다. 그 디테일한 것들은 추후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현재 정부의 그 정체성에 비춰보건데 공공 분양보다는 공공 임대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양보다는 공공 임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주택은 들어가서 사는 곳이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기본 철학이 깔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편하게 사세요. 굳이 돈 들여서 살라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어쨌거나
그 비율은 이제 공공 임대와 공공 분양의 비율은 뭐 나중에 나온다 하니까 그거 나오게 되면은 제가 그 기사가 들어오는 대로 또 한번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에 그 전체 국토부 예산이 역대급이랍니다. 62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상당 부분이, 예, 공공 임대 물량에 대한 부분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게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보실 부분은, 자, 공급 지역은 어디에 공급을 할 것인가? 지금 수도권에 되어 있는데, 공급 지역은, 예, 서울 시내는 솔직히 그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은 할 데가 없어요. 그 주택 공급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쪼개놓은 게 뭔가면은 서울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특례 확대도 검토한다. 재개발, 재건축 서울 시내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용적률도 높여줄게. 대신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공공성 강화는 뭡니까, 결국? 예. 임대주택을 더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을 더 지어라. 그러다가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그 조합원들이 오케이를 할까요? 135만 가구가 들어오는데, 예, 서울 그 도심보다는 서울 외곽에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LH가 공급할 거다. 그리고 서울 외곽에 그 택지를 개발해서 개발되는 그 신도시와 서울 쪽으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들도 개선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해볼 부분이,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뭐 수요 조절과 공급 조절이죠, 그죠? 수요 조절과 공급 조절. 현재의 수요 조절은 수요 억제죠, 그죠? 수요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 조절은, 예, 공급 확대가 현재의 기조입니다. 수요는 누르고 공급은 늘려야 하는 게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당면 과제가 되겠죠. 당면 과제. 자, 그러면은 공급을 확대한다면 누가 어디에 공급을 할 건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과 공공 중에서 공급 주체는 공공이다. 그리고 서울 내 개발보다는 서울 외곽에 택지 조성으로 공급을 하겠다. 즉, 공공이 서울 외곽에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주력된 공급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외곽에 공공이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러면은 서울 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서울 안에는 공급도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예, 똘똘한 한차 현상 더 심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강력한 수요 억제책도 같이 병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겠다.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도 보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자,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규제 지역의 LTV를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죠, 그죠? 예. LTV를 40%로 낮추고 주택 임대 사업자 대출은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LTV를 현재는 60%예요. 비규제 지역은. 규제 지역은 현재 50%인데 그렇다 10% 낮춰서 40%로 때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비규제 지역은 60%예요. LTV 60%를 대출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지금 현재 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12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2억짜리 아파트. 현재 LTV 60%를 봤을 때는 대출 한도는 12억짜리면은 7억 2천, 60%니까 7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서울 수도권은 6억으로 막아놨죠, 그죠? 6억까지만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1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럼 LTV가 40%가 되는 거예요. 그럼 12억에 40%는 얼마입니까? 4억 8천만 대출 한도가 된다는 겁니다. 6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마포구에 25평짜리 아파트가 뭐 마포 레미안 프로죠. 마레프라고 그러죠. 마레프. 요즘 그 큰 평수는 20억 넘어갔거든요. 그 30평짜리는. 그럼 25평짜리 뭐 쫓겨난 게 있다 칩시다. 그게 12억인데
그걸 살려면은 지금은 예, 6억 대출이 가능하니까 6억만 있으면은 매수가 가능한데 마포구가 규제적으로 묶이게 된다면은 예, 최대 뽑을 수 있는 그 대출 한도가 4억 8천이에요. 그럼 내 돈이 결국 6억이 아니라 7억 2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매수가 힘들게 만들겠다. 이 이야기죠. 한마디로 지금 서울 시내에 집 사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결정권자는, 예, 그 서울 같으면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죠. 그죠? 예,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예, 서울의 강남 3구하고 용산이죠, 그죠?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거주 하려고 하면은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면은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실거주할 거라는 도장을 받아야지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집값이 이제 조금 더 꿈틀거리면은 예를 들어서 마포구나 성동구나 동작구나 이런 데서 집값이 꿈틀거리면은 예, 거기도 또 토지거래 하고요 다 묶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시장이 안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하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예, 투자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토거제는 매우 강력한 수요 억제 책임이 이전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삼청대장,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을 때 그쪽만 못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했었거든요. 예.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렇게 여차하면은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버리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서 시장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신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보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이 참여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여차하면은 예, 탈탈 털어서 세무조사까지 해가지고 홀랑 벗겨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서울 외곽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예, 서울 외곽에 지금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착공 기준으로 넣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서울에 집 사지 말고 기다려. 너희들이 서울에 달려가서 집 사면은 서울 집값 움직이면은 정권이 부담스럽잖아. 만약에라도 달려가서 산 사람이 있으면은 완전 탈탈 털어버리겠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책의 효과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많이 본 것들이지 그죠? 예, 이전 정부에서도 많이 봤던 그런 내용들이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공급 확대 정책 그리고 수요 억제 정책이 좀 리바이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정책이 나온 걸 보고 이제 관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집값 좀 잡히려나? 좀 떨어지려나? 그럼 좀 기다렸다가 사야지.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아이고야, 이거 아무래도 좀 있으면은 저 규제적이 더 확대되는 거 아니야? 그럼 대출 한도도 더 줄어드는데 안 되겠다. 지금 이제 다음 규제가 나오기 전에 지금 빨리 가서 매수를 완료해야지.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앞으로 그 서울 내 공급은 이제 엄청나게 부족할 거라는 거는 정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렇게 지금 서울 시내에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울 외곽에 그렇게 135만 가구를 넣어가지고, 예. 그리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서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외곽에 신도시를 해서 많이 지어 놓으면은 원도심에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외곽에 있는 신도시에서 바로바로 강남으로 출퇴근하면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굳이 서울에 집 사지 마. 살 사람이 없으면은 결국은 서울 집값은 안정될 거야. 이런 논리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기다리겠죠. 아니야. 그래도 서울 내부로 강남으로 요구하는 수요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난 빨리 지금이라도 강남에 들어가서 집을 사야겠어.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사는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이 대책의 효과가 어떤 그 영향을 발휘할지는 뭐 길게도 필요 없습니다. 한 두어 달만 있으면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일단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이제 어차피 그 뭡니까 한 달 안에 또 추석 연휴도 있으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장이 시작되면은 서울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부산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97 대책이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네.